안녕하세요. 요령박사 고박사입니다. 오늘은 일자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우리 병원에 오셔서 보통 목이 뻐근하고 어깨 아프고 등이 아프고 이렇게 치료받으러 오면 환자분이 딱 먼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. 저 일자목이래요. 병원 갔더니 일자목이라서 지금 이렇게 아프다고 합니다. 일자목 고쳐주세요 하고 이렇게 내원하시는데요. 사실 일자목이라고 해서 다 아픈 건 아니거든요. 예를 들어 이제 현대인들 지금 성인들을 한 10명 정도를 모아서 엑스레이를 찍어 본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반 이상이 일자목일 거예요. 아프지 않은 사람 10명을 모아놓고 촬영을 한다면요. 왜냐면 현대인들은 다 요즘 고개를 숙이는 일들이 태반이거든요. 핸드폰을 봐야 되죠. 책 봐야 되죠. 또 컴퓨터 모니터를 이렇게 앞으로 봐야 되죠. 고개를 숙이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척추의 배열인 C커브를 이렇게 잃어버리고 숙이면서 생기는 이 커브가 망가지면서 생기는 일자목, 그러니까 이 척추가 일자로 배열되게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일자목일 거예요, 사실.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엑스레이를 다 보면 뭐 아파서 오든 아니든 거의 그 비율로는 절반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일자목이라고 다 아프냐? 그렇지 않아요. 일자목이면 이 머리의 무게를 척추뼈가 받는 게 아니라 이 척추를 싸고 있는 근육에 힘을 줘서 머리 무게를 지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육이 더 뭉칠 수는 있죠. 그렇게 되면 그냥 근육통이고요. 또 그게 진행이 돼서 이 척추 관절 사이에 간격이 좁아지니까 관절이 좀 굳어서 관절을 싸고 있는 인대가 굳는다든지, 심지어 이제 뼈 사이가 붙어버려서 뼈가 자꾸 맞닿아서 골국, 뼈가 삐죽해진다든지, 뭐 그런 상황에서 그 삐죽한 뼈가 신경을 누르거나 혈관을 누르거나 근육을 자극해서 통증이 일어나는 거,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. 또 그렇게 이 척추가 C커브가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삐져나오면,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목이 밀리면서 이 힘의 방향이 자꾸 근육이 목 뒤를 이렇게 잡아 끄니까 디스크가 뒤로 조금씩 밀리면서 디스크가 신경을 자극해서 그렇게 신경의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로 이제 목 디스크,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죠. 사실 진짜 통증의 원인은 목에 있는 근육통이라든가 아니면 뼈 사이의 관절의 문제라든가, 그리고 디스크에 의한 신경 문제라든가, 이게 진짜 원인입니다. 일자목은 원인이 아니에요. 나쁜 자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그런 현상일 뿐입니다. 그래서 내가 일자목 때문에 아프다, 일자목을 교정해달라, 뭐 우리 병원 이제 투나를 하니까 투나나 도수치료를 하면 일자목이 다 교정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오십니다. 그리고 교정만 되면 나는 다 나을 거야,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오십니다. 왜 이렇게 일자목이라는 진단명이, 그리고 왜 환자분들은 다 일자목이 매달리는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, 병원에 오면요, 제일 흔한 진단 검사는 엑스레이잖아요. 어느 병원이든 다 이제 통증을 보는 병원은 엑스레이는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엑스레이는 보험이 되기 때문에 오자마자 손쉽게 환자한테 권하고 이제 찍게 할 수 있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은 뼈만 볼 수 있는데 엑스레이는, 근데 뼈의 문제가 아니죠. 사실 목이, 어깨나 목이 아플 때는 대부분은 뼈의 문제가 아님에도 쉽게 찍을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찍다 보니, 뼈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다 보니 일자목밖에 얘기를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. 물론 통증을 많이 보고 있는 경험 많은 의사나 한의사는요, 이 엑스레이 사진을 봐도 관절이 구축이 되어 있거나 그리고 뼈 사이 공간이 좁아진 부분을 유출을 해서 디스크를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. 물론 그렇게 의심이 되면 정밀 검사를 의뢰하거나, 아니면 꼭 검사를 안 하더라도 고가의 검사가 없더라도 그런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예측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는 병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물론 설명을 했어도 환자가 모르는 건지 딱 일자목에만 딱 우리가 딱 꽂혀서 그렇게 해서 우리 병원,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서 그 얘기만 계속 하는 분이 있어요. 그럼 저는 다시 이제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다른 원인을 좀 찾아내긴 합니다. 왜냐하면 과연 이분이 근육을 풀어야 되는 건지, 이제 관절 구축을 풀어야 되는 건지, 신경 염증을 개선해야 되는지, 치료 방법도 물론 달라지고 예후도 달라지고요, 환자가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도 싹 달라지는 겁니다. 그리고 내가 이 병이 어떻게 될지를 알게 되면
치료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는 내가 조급하지 않게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. 근데 무턱대고 일자목이라고 와서 일자목이라고 진단을 받아서 이 치료 저 치료 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잘 낫지 않고 그럼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. 그리고 일자목 교정 막 운동을 해도 그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. 디스크나 뭐 관절 구축 같은 경우는 금방 낫는 게 아니니까요. 그래서 일자목이 어떤 통증의 원인은 아니라는 거, 그보다 더 정밀한 원인들이 있으니까 그걸 병원을 통이나 뭐 한의원 한방병원을 가서 제대로 진단을 다시 받고 그 진단을 통해서 나의 어떤 예후를 이제 파악을 하고, 그리고 앞으로 내 병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대비를 하고 그에 맞는 치료 아니면 적절한 휴식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, 그게 바로 이제 올바른 어떤 회복 과정을 겪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일자목은요, 뭐 알아두면 좋죠. 왜냐하면 일자목을 교정하는 모든 스트레칭이나 그런 뭐 운동들 그리고 자세들은 뭐 분명히 디스크나 근육통이나 관절, 인대의 통증을 개선하는 데 충분히 도움을 줘요.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사이드 메뉴 같은 거죠. 우리가 치료 이외에 집에서 흔히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사이드 메뉴. 하지만 이게 치료를 다 완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일자목을 넘어서는 진단을 꼭 받으시라는 거가 이번 영상의 주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